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명암 조절과 원근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불어 홍채 인식과 먼 산은 왜 작게 보일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눈이 있죠. 여기에서 명암 조절이라는 것은요, 어두운 곳에 하고 그 밝은 곳,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눈은요, 명암 조절이나 원근 조절이라는 대뇌가 관계하지 않고 자율신경이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이 저절로 그냥 돼요. 근데 우리가 밝은 곳에 보면은요,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조그만해져요. 동공이 작아지는데 그것은 밝기 때문에 빛이 눈 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눈부시고 망막의 상이 제대로 안 맺히겠죠. 암실이 환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공의 크기 조절은 뭐가 하느냐면 홍채가 해요.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홍채 그림이 나오죠. 동공도 그렇고. 근데 어두운 데에 가면은, 어두운 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바로 빛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동공이 커져요. 동공이 이렇게 커지죠. 여기는 작고 여기는 커지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어두운 데 갑자기 가면은 그건 비상시야 같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밝은 데서는 평상시와 같으니까 부교감신경이 해요. 조절을 해요. 이 둘은 자율신경이죠. 그래서 눈은 명암조절, 밝고 어두운 데서의 그 조절은 홍채가 하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커져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촛불을 가지고, 불 다 끄고요, 촛불을 가지고 여러분 눈앞으로 거울을 하나 딱 대요. 봐요. 거울을 보면서 보면은 가까이 하면은요, 이게 작아졌다, 멀리 하면 커졌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홍채는 바로 눈의 색깔이죠. 눈의 색깔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뭘로 볼 수 있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눈의 동공의 크기는 자율신경이 지배한다겠죠. 아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했죠. 그 다음에 동공은 그런 홍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동공의 크기는 어두운 곳에서는 커지고 밝은 데서는 작아진데, 홍채가 눈의 색깔을 나타내죠. 어떤 파란 눈이다, 갈색 눈이다. 그런데 바로 어떤 거가 되냐면, 우리 몸에 멜라닌 색소가 많을 때는 바로 갈색이에요. 동양은 거의 그렇죠. 근데 멜라닌 색소가 적으면요, 푸른색이 되는 거예요. 푸른색이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서양의 그 백인 얼굴도 하얗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서 더 가서 바로 우리가 갈색이다, 푸른 눈이다, 녹색 눈이다, 그런 거, 어떤 눈은요 황금색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눈이 알비노가 있어요. 우리 몸에 멜라닌 색소가 하나도 없이 결핍된 사람이요. 그럴 경우에는요, 바로 알비노라고 하는데, 멜라닌 색소가 없으니까 홍채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혈관이 비쳐가지고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알비노죠. 그런데 요즘에 유행한 게 이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 지문은요, 1억분의 1은요, 똑같은 지문이 나온대요. 그런데 홍채에는요, 10억분의 1로 똑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양쪽 눈을 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또 다르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해서 홍채 인식이 더 정확하다. 지문 인식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홍채 인식은 바로 어렸을 때,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눈 쫙 해갖고 18개월 되면은 다 된대요. 완전히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점점점 해갖고. 그래서 홍채의 무늬를 이루는 요소는 200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과 또 오른쪽이 달라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10억 분의 1이 똑같은 건데, 지문은요 잘하면서 하고 일을 많이 하면 지문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1억 분의 1이지만 홍채에는 10억 분의 1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홍채 인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모든 거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원근 조절을 한번 볼까요? 원근 조절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근 조절하는 건 사진기에서 조리개 여기 쭉 굴절 저기 하는 거죠.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말한 홍채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뭐냐 하면은 눈은 수정체의 원근 조절, 이거 백내장 수술 하잖아요. 이게 주머니로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수정체였어요. 근데 이 수정체인데 바로 원근 조절 그런 거 보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가까운 것을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 그럴 때는 여기에 모양체라는 게 있거든요. 진대가 있고, 근데 모양체 앞에 이렇게 실 같은 것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이 수정체 주머니를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양체에서 수축을 해요. 이쪽으로 당겨지면요 느슨해져요. 이쪽으로 딱 수축하니까 느슨해지니까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 바로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이런 경우가 되고, 그 다음 먼 물체를 볼 때는 이 수정체가 얇아져요. 그래서 이건 평평해지고 모양체, 그래서 이건 모양체가 이완하면 이게 팽팽한데 이쪽으로 이완하나 봐요. 그러면 그거고, 이것도 자율신경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 수정체를 갖다가 뭐 하냐면 백내장 수술로 저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심한 그 고동의시였는데, 이 수정체 이 렌즈가요, 인공 렌즈를 넣을 때 여기에 우리의 그 굴절률, 안경의 볼록 저기 오목 렌즈와 같이 그런 거에 의해서 조절을 해갖고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안경이 안 끼고도 잘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좋아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근 조절은 그렇게 되고, 멀고 가까운 거.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조금 크게 해갖고 보시면요. 각막은 동공 앞 볼록한 부위를 말해요. 각막은 동공 앞에 있는 볼록한 것이요.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눈에 대해서 해줄 거예요. 볼록한 부위를 말하고 5층 구조예요. 그 속에 여러 개가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5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개 말하면 각막 상피가 제일 위에 있고, 이건 결막하고 연결돼 있어요. 결막이 앞으로 와서 각막 상피를 이죠. 그 다음에 보호막이에요. 그 다음에 각막 실질인데 각막 실질이 좀 넓어요. 그 다음에 데스메 막이라니까 꼭 각막 내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5층 구조다. 그렇게 얼른 보면요. 그러면 바로 검은 자위에 각막 여기 뭐냐면 상피도 결막 상피증의 연속이라 결막이 앞으로 온 거죠. 이제 결막은요, 여기 각막이 있으면요, 여기에 있는 거 결막인데, 눈꺼풀 안쪽에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눈알 싸고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전부 결막이에요. 근데 각막에는요, 혈관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 혈관이 있으면요, 빛이 통과할 때 혈관을 통과를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막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눈물 이렇게 계속 눈꺼풀로 움직여갖고 눈을 갖다가 청소시키잖아요. 그리고 마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근데 그 각막이 바로 그 눈물 속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 영양소랑 이런 데서는 요런 데 안방수 있고 하는데 요런 데서 흡수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여긴 혈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막은 눈꺼풀 이렇게 하면 눈꺼풀 아랫 눈꺼풀 안쪽, 그 다음에 눈 아래에 이렇게 공막 있으면 거기 안쪽, 그래서 안검이라고 그래요. 여기 눈꺼풀을 거기에 있는데 결막염 걸리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결막에는 모세혈관 망과 림프관 망이
아주 발달돼 있고 신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막염 걸리면 아프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각막은 동공압부 볼록한 부위를 말하고 5층 구조고 모세혈관이 없고 투명해요. 그래야지 빛이 굴절돼서 들어가죠. 깨끗이. 그 다음에 각막은 맨 위, 각막 산피는 결막 산피의 연속이다. 그 다음에 각막은 홍채와 동궁을 보호하고 혈관이 없지만 결막은 안검과 안구를 결합하는 장막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눈꺼풀 주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앞에랑 뒤에랑 다 그 결막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아주 여기 결막에는 이렇게 보면 하얗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 지각신경도 있어서 아프다. 그 다음에 굴절률. 우리가 지금 저기 수정체가 우리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굴절을 해요. 그런데 먼 산이나 물체를 볼 때는 굴절할 때는요, 그 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굴절률은요, 공기가 1, 각막이 1.376으로 생각하고 수정체가 1.42, 그 다음에 전방수와 유리체가 1.336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공기에서 굴절이 많이 돼 갖고 적죠. 그래서 눈 속에서의 굴절은 수정체예요.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건 수정체예요. 그 다음에 먼 산이나 먼 곳의 물체가 작아 보이는 것은 먼 곳의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먼 거리의 공기 속을 달려오면서 많이 굴절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기가 굴절을 하는데 저게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눈에 대해서 설명을 갈까요? 여기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면 여기에 공막 정맥동이라는 것은요, 무진장하게 이게 정맥이 모세혈관 저기가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혈장이 빠져 나와 갖고 여기도 채우고 여기 전방수 후방수 이렇게 해서 채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저기 해서 이 유리체에 있는데도 이제 투명하게 해주죠. 이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결막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각막인 거죠. 결막이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여기 진대 있고 모양체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수정체. 그러니까 빛이 요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굴절하고 여기서 굴절해갖고 여기 망막의 상이 맺혀야 돼요. 망막에. 그 망막에 하는데 이건 투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막은 흰색이죠. 그리고 굉장히 질긴 섬유줄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사진기 같으면 암실과 같은 거죠. 어둠 상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맥락막이고, 동공은 비었는데 왜 까맣게 보냐, 바로 여기에 다 투명하니까 이게 검게 맥락막이 검어서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포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겠지만 시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원추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게 황반이고, 이 나이가 들면요, 수정체고 이거고 다 틀려져요. 노쇠해져요. 그래서 황반 변성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럴 때 빨리 여기에서 해야 돼요.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맹점은 여기 있는 이제 시세포들이 많고 그래갖고 시신경하고 연결돼서 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저기 할 때 이 동공의 크기 조절은 홍채가 하고, 그 다음에 멀고 가까운 거 조절은 바로 얘가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